여러분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밥상 옆에 비타민 알약과 보조제가 가득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챙기신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 그 알약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는 36년 차 내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늘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이 보조제는 괜찮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병이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병이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진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동철 어르신은 하루 10알이 넘는 각종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건강해질 거라 믿으셨지만 어느 날 소화 불량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보조제 속 몇몇 성분이 간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 눈빛에서 당황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국이 아니라 식탁이 먼저입니다. 식탁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앞으로도 의사의 경험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 서랍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알록달록한 약통들이 줄지어 있지 않으신가요? 마치 사탕 가게처럼 꽉 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보조제 소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지출에서 보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TV와 홈쇼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가 예방된다. 뼈가 강해진다. 광고 문구만 들으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잠시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다른 진실을 확인합니다. 73세 윤정의 어르신은 책상 위에 알약을 한 움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챙겨 먹으니 이제 걱정 없지요?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필요 없고 몇몇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마음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누군가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선택은 반드시 광고가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금지해야 할 첫 번째 보조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항산화제라 부르십니다. 젊음을 지켜주고 암을 막아준다 믿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이 참여한 임상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용량 복용은 오히려 암과 사망률을 높였습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올렸습니다. 저는 직접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69세 이한수 어르신은 매일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흡연을 하시면서도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틴다 하셨습니다. 몇 년 뒤 결국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원인을 보조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연관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세포를 보호하지만 과다 복용은 뇌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72세 이정화 어르신은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드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약이 건강을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소는 부족할 때 필요한 만큼만 채워야 합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신다면 고용량 알약은 불필요합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얻어야 합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음식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줍니다. 이런 음식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와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박성자 어르신은 보충제를 끊고 대신 매 끼니 2-3가지 채소를 드셨습니다. 몇 달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밝아진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학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ATBC 연구에서는 흡연 남성 3만 명에게 베타카로틴을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인 HOP-TOO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가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 채소와 과일에서 지켜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의사가 직접 전하는 경험과 근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할 금지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러나 칼슘제를 과다하게 드시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심장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70세 김은자 어르신은 칼슘제를 하루 2번씩 챙기셨습니다. 뼈는 지켜지리라 믿으셨지만 몇 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는 칼슘제를 장기간 드시다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에도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칼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약 형태로 단시간에 고용량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할 때 쓰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유제품 같은 음식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칼슘 흡수에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 20분 햇볕만으로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리고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에 가기 전 운동화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것이 뼈를 살리는 길입니다. 각종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뉴질랜드 연구에서는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 집단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제를 드신 분들에게 혈관 석회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고 제철 음식을 드시고 꾸준히 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로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하는 뼈 건강 비결입니다.
세 번째 아셔야 할 금지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광고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에 좋다 말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운 것이 기억력 감퇴라 쉽게 손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초기 소규모 연구에서는 약간의 도움을 보였지만 대규모 임상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 6년간 진행한 연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72세 이종우 어르신은 은행잎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65세 여성 환자는 치과 발치 도중 피가 멎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치매 예방은 알약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대안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 저하를 늦춥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뇌 자극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중해 식단, 즉 채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위주의 식사도 효과가 입증된 거 아시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소통하고 잘 드시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네 번째 아셔야 할 금지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니어 분들 중에도 단백질 파우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싶으신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 고용량을 드시면 신장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단백질 대사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기 때문입니다. 74세 박영호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 2번 파우더를 드셨습니다. 근육이 늘 거라 기대했지만 몇 달 뒤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다한 단백질 파우더 섭취였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시중 파우더에는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것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언제나 식탁에 있습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이 정답입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알약이나 파우더가 아니라 반찬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80세 최미경 어르신은 파우더를 끊고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챙기셨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반찬이 더 믿음직하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고용량 파우더는 해로울 수 있으니 자연식 단백질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셔야 할 금지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루 한 팩이면 영양이 완벽하다는 광고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수십 가지 알약을 한 봉지에 담아 파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성분이 섞여 있거나 같은 성분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조합도 흔합니다. 67세 이명순 어르신은 피곤함을 없애겠다며 종합 패키지를 매일 드셨습니다. 매일 12알을 삼켰더니 몇 달 뒤 간 수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용량 비타민과 허브 성분이 간을 해친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여기에 종합 패키지를 추가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은행잎과 오메가3가 약물과 충돌해 출혈이 멎지 않았습니다. 작은 잇몸 출혈도 쉽게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조차 힘들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선택이 오히려 병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 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은 알약이 아니라 어디에서 얻을까요? 예, 맞습니다. 음식에서 얻습니다. 만약 보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권고 아래 맞춤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뼈가 약하다면 칼슘과 비타민 D만 보충하면 됩니다.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은 식탁과 생활 습관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달콤한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입니다. 진실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절대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의 과다 섭취,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이 5가지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식탁의 제철 음식과 햇볕 아래에서 생기는 비타민 D. 매일의 걷기와 가족과 나누는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원칙을 평생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겠습니까?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불필요했던 보조제나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